잘들 견뎌내시고 계십니까? 채널 24K 하소경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선거철에는 항상 어느 때나 돈이 풍성해지는 법입니다. 권력을 가진 쪽에서들 이게 자기들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돈을 최대한으로 많이 뿌리죠. 선거에 임박하게 되면. 그래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제 지속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선거철에는 시장에 돈이 돌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우한 폐렴 사태에 발걸음들이 전부 얼어붙어 버리면서 도무지 돈이 돌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건 우한 폐렴 사태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우리 경제의 사회주의화, 이것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경제적 자원과 그리고 권력을 민간 비율보다 훨씬 높게 잡아가면서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말로는 이제 근로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준다는 등, 그래서 인간적 삶이 우선이라는 등,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시장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경제의 파괴로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 수준에 맞는지 안 맞는 것인지,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 것인지 검토도 안 해보고 급격하게 진행된 최저임금의 인상과 근무 시간의 단축, 뭐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우리 경제는 사실 속절없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경제의 허리, 중추 부분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한 폐렴 사태를 맞다가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버려서 경제가 올스톱한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죠. 이제는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이 아주 공공연히 금년도 한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걸, 이런 전망을 서슴지 않고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고작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이라는 거는 미국하고 스와프를 6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72조 원 정도 되는 거죠.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했다. 사실 통화 스와프 이 정부가 한 게 아니지요. 기존에 만들어 놨었던 통화 스와프에 관한 협약에 기초해서 미국이 몇 개 나라를 지원하기로, 이 우한 폐렴 사태를 같이 넘어서자라는 이런 목표로 몇 개 나라를 지원하기로 한 데에 우리나라도 끼어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뭐 한 72조 원 정도 외환 시장에 이제 기름을 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외환 시장을 비롯해서 그와 연결되는 주식 시장, 증권 시장 이쪽에 약간의 이제 활기를 불어넣는 뭐 이런 것들이 고작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이 경제 상황을 돌리는데 아무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죠. 통화 스와프라는 건 뭡니까? 우리 돈을 미국에다가 한국 화폐, 이 원화를 72조 원을 미국에다 갖다 놓고 미국이 달러로 72조 원어치 달러를 우리에게 주는, 돈을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달러를 가지고 그쪽에 갖다 주면 그때 우리 원화를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상 돈 꼬우는 건데, 미국이 우리 원화 가지고 거기서 뭐에다 쓰겠습니까? 사실상 돈 꼬우는 거죠. 근데 아주 편리하게 돈을 꼬아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 거냐? 그건 누가 봐도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리고 그러한 이제 외화 자금의 조달이라는 게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금융권 일부에나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경제 1900조 원에 달하는 GDP 국민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건 좀 무리한 기대이겠지요.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는 이렇게 얼어붙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속에 이제 선거를 당하게 되니까 뭐 추경을 해서 우한 폐렴 추경을 해서 100조 원을 시중에 풀겠다는 등 우선 표를 받아야 될 테니까 중소기업인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거 그대로 뒀다가는 표밭이 다 깨지게 생겼으니까 뭔가 하는 척 해야죠. 100조 원을 풀겠다 그러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100조 원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시청자들이 계시다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은행 가보십시오. 금방 그렇게 돈 막 주던가요? 저금리로, 아주 초저금리로? 연리 1%. 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대로 그렇게 막 그냥 준다면 일단 급한데 직원들 급여 밀린 거 이거라도 우선 갚고 보고 뭐 그 다음은 어떻게 가든지 한데 견뎌보겠다. 이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조차도 지금 아니죠. 100조 원 중에서 40조 원에서 50조 원 가까운 돈은 사실은 금융권 일대,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채권시장 이쪽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자금으로 다 들어간다. 시중에 풀릴 돈은 별로 없어요. 또 시중으로 푼다고 하는 것에는 보증을 해주겠다. 은행에서 대출받는 보증을 해주겠다. 그 금액들이 절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돈을 안 내주거나 보증기관이 보증을 얼른 안 해주면 쓸모없는 약속이 되죠. 실제로 100조 원이 풀렸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지금과 같은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약효를 발휘할 것이냐의 의문이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공급되는 내역을 들어가 보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명백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지금의 경제는 돈으로 풀 수 있는 경제가 아니다. 19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 때 케인즈가 말했던 유효 수요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부어서 돌리면 돌아간다라는 그 논리, 뉴딜의 논리하고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지금 유효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생산 자체가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려면 생산비가 저렴하게 조달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잔뜩 올려놨으니까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거기다 돈만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은 없는데 돈만 풀면 그건 뭐 불보듯 뻔하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는 것. 초인플레이션이 오겠죠. 이런 경제적인 국민 경제적인 논의 이거는 뭐 이 정도 정리해 두기로 하고요. 여기에 오늘 제가 이 프로그램을 찍는 참 기가 막힌 가소로운 사건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사실은 오늘은 이 시간에는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선거가 또 가까워진데 이건 뭐 같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만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앙정부의 보조에 발을 맞춘답시고 무슨 우한 폐렴 경제를 지원하는 자금을 풀겠다. 앞다투어서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공짜로 막 돈을 주겠다. 경기도지사는 1인당 10만 원씩을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10만 원씩 푸는 게 그게 지금 우한 폐렴 이 사태에서 여러분 10만 원 받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10만 원 받으러 오라고 그러면 가실 작정이십니까? 그거 받아서 뭐 어떡하실 건데요? 그걸 또 지역화폐로 준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서 사서 없애라? 뭡니까? 재정이 지금 애들 장난감 집회입니까?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재정이야말로 정말 온 국민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만들어낸 생산 그 부분입니다. 그거를 그따구로 쓰면 안 되지요. 자기 돈 아니라고. 그거 돌리면은 이 우한 폐렴으로 얼어붙은 이 경제가 돌아갑니까? 그러면 스톱돼 있던 국민들이 그거 10만 원 쓰기 위해서 막 움직여서 움직이는 세상이 회복됩니까? 돈을 쓴다면 지금 해서 뭐 1조 몇천억이 된다는데 총액이 경기도민 다 풀면 그럼 1조 몇천억 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이냐를 고민을 해봤어야지요. 세금 한 푼을 쓰려면 이 세금을 여기다 쓰느냐 여기다 쓰느냐 여기다 쓰느냐 그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겠느냐를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는 그러한 행정가이어야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살림을 맡은 장들은. 제 생각에는 만일 그렇게 쓸 재정의 여력이 있다면 지금 그 돈을 가지고 우한 폐렴을 극복할 수 있는 약과 백신을 개발하는 연구소에 그 돈을 투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겠지요. 그것까지도 생각하기 싫다면은 그럼 마스크를 만들거나 방어 장비 만드는 회사에 지원을 하세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요. 왜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왜 국민들을 그 알량한 돈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까? 재정이 그대들의 주머니 돈입니까? 그냥 아무 때나 뿌리고 싶으면 아무렇게나 뿌리면 되고 그러는 돈입니까? 정말로 이 우한 폐렴 사태를 그렇게 극복하고 싶으시다면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이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생산 현장으로 돌려보낼 수 있겠는가, 그 방안이 무엇이겠는가를 연구하는 돈으로라도 쓰세요. 이 현상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는 언제까지 이렇게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를 계속해야 하는가. 고무신과 막걸리가 현금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뭐가 달라졌습니까? 때마다 공짜.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공짜라는 말 하나에도 우리는 표를 들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하지 않았나요? 이제 제발 우리 국민들이 깨워야 합니다. 그러한 것에 유혹을 당해서 몰려다닌다면 그것은 오늘 내 발등을 찍는 일이고 그것은 내 자손들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것, 그 생각을 할 줄 아는 국민들이 돼야 합니다. 공짜로 만들어지는 경제적 성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이라는 것은 그렇게 누구에게 공짜 선심을 쓰라고 만들어진 돈이 아닙니다.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래야 사는 수준, 그 시대에 아직도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정치인이 그런 법안을 발의를 하든지 또는 그런 행정을 시행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예상 지출 재정 규모의 일정 비율은 자기의 자산 속에서 먼저 기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그 행위를 하도록 의무화시키는 법안을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과연 그렇게 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있을까요? 세금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재정 함부로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유증은 정말로 오래가고 치료하기 힘든 병이 되는 법입니다. 한 나라나 한 사회의 부는 인간의 움직임, 머리에서 손끝 발끝까지의 그 움직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 지폐 조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경제가 아니라는 것, 이걸 우리는 진심으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투표장에 가셔서 도장 한번 누르실 때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의 미래와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마음을 다지고 또 다져야 할 그런 시기에 서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